당신의 심심한 입과 심심한 뇌를 동시에 채워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잡학 채널 침고이는 잡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냄새라는 게 있다고 믿으시나요? 차가운 바람 냄새도 있지만 골목 어귀를 돌 때 훅 끼쳐오는 달콤하고 고소한 반죽 굽는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3,000원 현금 챙겨 나올걸. 네, 오늘의 주인공은 찬바람 불 때 호호 불어 먹어야 제맛인 국민 간식,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붕어빵은 사실 족보가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머리부터 먹느냐 꼬리부터 먹느냐에 따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속설부터 요즘 2030세대가 붕어빵을 찾아다니는 최첨단 방법까지 이 작은 빵 하나에 100년이 넘는 한일 양국의 역사와 경제학, 심리학이 파당금처럼 꽉 차 있다는 사실. 오늘 침고이는 잡투리에서는 겨울철 주머니 속의 소중한 날로 붕어빵의 모든 것을 아주 뜨끈뜨끈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출생의 비밀, 붕어빵의 아버지는 돔이었다. 먼저 붕어빵의 호적등본부터 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붕어빵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죠. 하지만 일본에는 붕어빵이 없습니다. 대신 타이야키, 사오키, 이치즈인요흐, 즉 도미빵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필 돔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 유희와 서민들의 애환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시대, 도미, 타이는 생선 중의 생선, 백어의 왕이라 불리는 최고급 식재료였습니다. 게다가 도미를 뜻하는 일본어 타이는 경사스럽다는 뜻의 메데타이와 발음이 끝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잔치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행운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서민들에게 도미는 너무 비싸서 구경조차 힘든 생선이었습니다. 이때 도쿄의 한 과자점 주인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진짜 도미를 못 먹으면 도미 모양으로 빵을 구워 대리 만족이라도 하게 해주자. 그렇게 밀가루 반죽에 파들 넣고 비싼 도미 모양 틀에 찍어 구워낸 것이 바로 타이야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의 조상은 맛 때문이 아니라 가짜로라도 귀한 것을 먹고 싶은 서민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바다 건너온 도미, 한국에서 붕어가 되다. 그렇다면 이 귀한 도미빵이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왜 하필 흔하디흔한 붕어가 되었을까요? 이 빵이 한국에 들어온 건 1930년대 일제강점기로 추정됩니다. 당시 조선의 서민들에게 도미는 일본만큼 친숙하거나 상징적인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골 냇가나 저수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물고기가 바로 붕어였죠. 게다가 일본의 타이야키는 꼬리가 치켜 올라가 있고 비늘이 정교해서 모양이 꽤 복잡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붕어빵은 훨씬 단순하고 소박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빨리빨리 구워내고 더 저렴하게 팔기 위한 K-패치가 이루어진 셈이죠. 본격적으로 붕어빵이 국민 간식이 된 건 1950에서 60년대입니다. 전쟁 후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가 넘쳐나면서 밀가루 반죽을 풀빵 형태로 구워 파는 노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적은 돈으로 배를 채울 수 있고 달콤한 맛까지 주니 가난했던 그 시절 최고의 간식이었죠. 이때 붕어빵은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버지들이 퇴근길에 식지 않게 품속에 넣어 오던 누런 봉투.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 붕어빵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자 가족의 정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붕어빵을 먹을 때마다 벌어지는 영원한 난제. 어디부터 먹을 것인가? 단순한 습관 같지만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재미있는 성격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머리부터 먹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거나 낙천적인 열정파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리더십이 강한 편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가장 맛있는, 파디 많은,
몸통과 가까운 곳부터 공략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꼬리부터 먹는 사람. 주에 깊고 신중한 로맨티시스트가 많다고 합니다. 맛있는 몸통을 아껴두고 가장 바삭한 부분부터 즐기는 미식가적인 면모도 있죠. 한편으로는 짝사랑을 앓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셋째, 배, 몸통부터 베어먹는 사람. 매우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뜨거운 팥이 있는 곳을 공격하는 모험심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디부터 드시나요? 사실 어디부터 먹든 입안되지 않게 호호 불어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잠깐 일본의 타이야키와 한국 붕어빵의 결정적 차이를 아시나요? 일본 타이야키는 꼬리까지 팥이 꽉 차 있는 것을 고급으로 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옛날 붕어빵은 꼬리에 팥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꼬리에 팥 안 넣어줘요? 라고 물으면 사장님들은 이렇게 답했죠. 거긴 손잡이야. 그리고 입가심하라고 반죽만 남겨둔 거야. 이게 원가 절감이었는지 진짜 배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삭하고 고소한 꼬리맛을 즐기는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건 분명합니다.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붕어빵 생태계에 큰 교란종이 등장합니다. 바로 황금 잉어빵입니다. 혹시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를 아시나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붕어빵은 밀가루 반죽이 베이스라 담백하고 바삭하며 식으면 약간 뻣뻣해집니다. 색깔도 뽀얀 편이죠. 반면 잉어빵은 반죽에 마가린이나 기름, 찹쌀을 섞습니다. 그래서 굽고 나면 기름기가 돌면서 훨씬 고소하고 식어도 쫄깃쫄깃합니다. 결정적으로 팥앙금이 겉으로 비칠 만큼 피가 얇고 꼬리 끝까지 팥이 꽉 차 있죠. 한동안 이 기름진 잉어빵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백한 옛날 붕어빵이 멸종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겉바속촉의 원조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 붕어빵도 등장했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이건 반죽의 비율보다 델리만주처럼 커스터드 크림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붕어빵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 바로 팥붕, 팥붕어빵, 대슈붕, 슈크림 붕어빵의 대결입니다. 전통의 강호팥을 지지하는 팥붕파는 팥이 없으면 그게 붕어빵이냐, 빵이지라고 주장하고 신흥 강자 슈붕파는 팥껍질 싫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슈크림이 진리다 라고 맞섭니다. 최근에는 피자 붕어빵, 고구마 붕어빵, 심지어 김치 붕어빵까지 나오면서 붕어빵의 뱃속은 그야말로 뷔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붕어빵은 최첨단 IT 기술과 만났습니다. 바로 붕세권이라는 신조어의 탄생입니다. 역세권, 스벅세권처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이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노점이 점점 사라지자 사람들은 가슴속 3,000원 같은 앱을 깔고 대동여지도 만들듯이 붕어빵 가게 위치를 제보하고 공유합니다. 어디 아파트 입구 트럭 출몰. 오후 4시에 문 닫음.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걸 보면 한국인의 붕어빵 사랑은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라떼는 말이야 1,000원에 4마리, 5마리 줬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2마리에 1,000원, 비싼 곳은 3마리에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붕어빵은 한 마리에 3, 4,000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붕어빵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해서 붕어빵 지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니까요. 마지막으로 붕어빵이라는 이름에 담긴 우리의 문화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주 닮은 가족을 볼 때 너네 정말 붕어빵이다 라고 말합니다. 틀에 넣어 찍어낸 듯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호호 불며 먹던 그 빵, 그 식성, 그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이 포함된 말이기도 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퇴근길.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은 고단한 날에도 길거리 붕어빵 트럭의 노란 불빛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무뚝뚝한 사장님이 건네주는 봉투 속 붕어빵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사 먹는 건 어쩌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온기가 그리워서인지도 모릅니다.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는 핫팩이자 텅 빈 속을 달래주는 달콤한 위로. 그래서 붕어빵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곁을 헤엄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침 고이는 잡투리에서는 겨울철 영원한 친구, 붕어빵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일본의 도미빵에서 시작해 한국의 붕어빵이 되기까지, 그리고 팥붕이냐 슈붕이냐를 넘어 붕세권을 찾아다니는 지금까지, 이 작은 물고기 빵 한 마리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오늘 퇴근길 혹은 하교길에 고소한 냄새가 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이 거기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